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자스입니다. 사회복지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얼마 전에 메일로 공부법 상담을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유자 선생님. 얼마 전에 메일로 공부법 상담 드렸던 사회복지직 초시생입니다. 올려주신 영상 잘 참고하여 학습계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영상을 보다가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 기본 인강을 이미 듣고 있으니 좋습니다. 3800제나 기본 인강이나 또는 기본 인강 3800제 순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교재가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 해설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기반이 있는 수험생분들은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영어 기반이 없으신 분들은 종종 상담을 해보면은 3800제를 풀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험생분들은 기존에 문법 인강을 먼저 듣고 나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장점은 두 가지였어요. 기초 문법을 단원별로 충분히 문제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면 이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재가 중학교 3학년 교재지만 특목고 가는 학생들이 보는 교재라서 쉬운 문제도 많지만 어려운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3800제다 보니까 물론 거기서 다 푸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3800제 활용하는 방법 잠시만요. 여기 유튜브 좀 켜볼게요. 상크유저 TV 유튜브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중앙연문법 3800제 4학년 활용하는 방법에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되고 어떤 문제를 풀지 말아야 할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 꼭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3800제를 풀면서 틀리는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원별로 약점 체크가 확실하게 됩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또 다른 장점은 이 교재는 중학교 교재라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많이 다룹니다. 보통 이제 공무원 대형 강사님들의 기초 문법 문제집은 상당히 양이 적고 또 대형 강사님들은 가정을 1년 동안 영어 강의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문법에 나오는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안 그러면은 진도를 빨리빨리 나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영어 기반이 있는 수험생들은 그런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아마 영어를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대다수의 이제 영어 기반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문법을 위한 문법 포인트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작 독해에서 문장을 읽기 위한 문장 구조 분석, 구문 분석 이런 걸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을 많이 생략하게 돼요. 근데 이 교재는 독해를 위한 읽기 위한 문법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800 지금 보고 있는 기본 인강을 기존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보고 3800제를 봐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3800제 기초문법 인강을 한번 들으셨다고 전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3800제 보고 나서 기본 인강을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3800제가 원래 순서상으로는 기본 인강의 전 단계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편한 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기본 인강을 듣다 보니 너무 오래 걸리고 맞아요. 기본 인강이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기본 인강을 오래 걸려서 뭐 가끔씩 이렇게 포인트 교재나 압축 교재나 이런 걸로 대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론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당장에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포인트 교재를 대체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본 인강이 포인트 교재랑 문법 포인트 교재랑 다른 점은 이 기본 인강도 마찬가지예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많은 내용을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형 강사님들이 기본 인강 시간에도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아니라 단순하게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한다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기본 인강과 얇은 포인트 교재랑 크게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냐면 영어는 거의 독해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본 인강을 할 때도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본 인강을 듣다 보니 너무 오래 걸리고 내용이 조금 버겁게 느껴지는데 그냥 기본 강의 스킵하고 3,800제만 들어도 문법이 커버될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질문은 기본 인강을 안 보고 그냥 문법 문제집 봐도 되냐, 그리고 나중에는 뭐 얇은 포인트 교재를 봐도 되냐.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 교재에 대한 내용도 안 나왔지만 저는 생각했을 때는 다시 한번 말하면 기본 인강은 꼭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만 필요한 건 아니고 이 다음 단계인 독해를 잘 읽기 위한 문법에서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듣는 건 나쁘진 않아요. 괜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니고 이 기본 인강을 잘 활용해 가지고 독해를 조금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결론은 기본 강의 안 듣고 30%째 풀고 실전 영문법 5 순으로 공부하면 문법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패스 실전 영문법 5. 자,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제 거 유튜브 보시면은 여기 패스 실전 영문법 5 교재 활용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교재는 이제 중앙영문법 3,800제 이후에 제가 추천하는 독학 교재인데 패스 시전 영문법 5는 앞에 진도별 해시 체크 111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랜덤형 예산 문제 444라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이 진도별 해시 체크 111이 영문법 이론 포인트를 자세히 정리를 잘 해놨고요. 그리고 주경어는 단원별로 적용 연습 문제가 너무 좋습니다. 다른 강사님들의 기본서 교재를 보면은 아쉽게도 기출 문법 지문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단원별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출을 따오면은 그 앞에서 다뤘던 문법 포인트 외에도 다른 문법 포인트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섞여요, 내용이. 근데 이 교재는 이 진도별 시체크 111이 상당히 좋은 거는 이론 포인트 정리를 잘 해놨고 단원별로 진짜 그 단원의 포인트를 알면은 적용할 수 있게 문제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나면은 우리가 시험에서 문법 포인트가 뭐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랜덤형 예상 문제 444는 유형별로 랜덤 문제를 푸는 연습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교재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진도별 시체크 111 같은 경우는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볼 거예요. 처음에 1회독 할 때는 이론은 2회 위주로만 공부할 겁니다. 암기는 아직 하지 마세요. 암기는 나중에 우리가 2회독, 3회독 할 때 해도 되고 대신에 단원별로 문법, 이론 포인트를 적용 연습을 할 겁니다. 가끔씩 단원별 문법 문제 풀 때 수험생들이 많이 여쭤보는 게 저 이거 문법 단원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답이 뻔히 보입니다. 근데 푸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 단원별 문법은 당연히 단원별로 문제를 모아놨기 때문에 답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이론과 문법 포인트가 어떤 식으로 단원별로 적용이 되는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직접 적어보세요. 그래야지 우리 머릿속에 관련된 문법 이론과 포인트가 조금이라도 남습니다. 이게 1회독이에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는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랜덤형 예상문제 444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진도형 시체크 111을 많이 회독하고 나서 나중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랜덤형 예상문제 444는 아무래도 랜덤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틀릴 거예요. 괜찮습니다. 틀리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문제 풀어보고 틀려보고
마찬가지로 문제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대신에 랜덤형 예사문제 444 풀다 보면은 문법 내용이 계속 섞이기 때문에 저는 특정 시간을 고정시켜서 진도배치 체크 111을 계속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 시스템 영문법 5 오면은 이제 공모 문법은 다 끝나요.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문법 시험이 우리가 영어 20문제 중에서 3문제에서 4문제예요. 사지선다이라 하면은 거의 한 12개에서 16개 포인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패스 시점 연법 5를 볼 때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수험생들 계세요. 그런 수험생분들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법 이론서 강의를 보고 패스 시점 연법 5를 보셔도 되고요. 근데 패스시제 용법 5호가 독학으로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 분들은 이거를 이론서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상당히 잘 만든 교재예요. 근데 아마 이 교재는 잘 안 뜰 겁니다. 거의 마케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기본 인강을 볼지 안 볼지는 이 패스 시점 영문법 5호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면 보기를 추천드리고, 만약 3,800제를 보고 나서 패스 시점 영문법 5호를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기본 인강을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기본 인강이 양이 많고 문법 단원별 포인트 교재는 양이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인강을 봐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수험생분들은 기본 인강이라는 건 꼭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독해를 읽기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강사님들이 아마 과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기본 인강에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다루는 게 아니라 계속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 포인트 위주로 설명하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들이 거기서 너무 양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법 문제를 풀면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또 그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장 안에는 당연히 관련된 어법이 있고 구문도 있고요. 그래서 독해 따로 문법 따로가 아니라 문법을 공부하면서도 독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